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방금 소개받은 인성여고 박경현입니다. 지난주에 뵀던 분들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그, 어, 웹 기반 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계속 쓰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요 프로그램을 없을 때, 그러니까 엑셀 시절, 엑셀로 막 이렇게 한 땀 한 땀 쳐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에 이렇게, 보내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웹 기반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제가 만약에 붙인다면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저 너무 대화 프로그램 이 시스템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추후 수정하거나 관리하거나 확인할 때도 매우 공유할 때도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봐가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스템 들어가시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저희 고등학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요. 네. 이제 편성표를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장 7월에 해야 할 업무는 이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입력하는 것은 어, 이- 내년에 있을 학생들의 3개년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입학생이 내년에 3학년이 되고, 2025학년도 올해 입학생이 내년에 2학년이 되고, 내년에 이제 신규로 1학년이 들어오는, 그렇게 2024, 25, 26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을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2026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은 이제 신규 생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2024나 2025는 기존에 입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없으신 학교는 그냥 두시면 되는 것이고, 교육과정의 일부라도 수정이 있는 학교들은 해당 사항을 예,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2024, 2025, 2026 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하시는데요. 사실 입력을 학년도별로 따로 하시는 거지 제출은 2020, 2026 학년도의 2026학년도 재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 번에 제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출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학교들별로 어제, 네, 저희도 어제까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분명히 다 짰지만, 그리고 2024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2023학년도 이미 완료되었지만, 또 운영하시다가 학교에서 소소한 수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입학생의 3학년, 2025학년도 입학생의 2, 3학년,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 적용되는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변경을 하신 학교들,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 최종 승인이 난 다음에는 교육청으로 공문도 보내셔야 한다. 시스템에서 수정도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종 승인이라 함은 올해 학년도 최종 승인, 그러니까 내년을 위한 올해 최종 승인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따 장학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지만,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2024학년도 입학생들의 3학년, 입학생이 빠졌네요. 2025학년도 입학생의 2, 3학년, 교육과정 편성표도 올해 편성표 입력 수정 기간에 계속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수정하실 수 있다는 게 혹시 지난주에 저희 연수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입학할 때 3개년 교육과정이 모두 공개가 되었고 교육과정의 안정성이나 적절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절차를 밟으실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절차가 이렇잖아요. 교과협의회 협의 거치고 교육과정위원회 협의하시고 학교 운영의 심의를까지 거쳐야 교육과정 편성표가 통과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수시로 수정될 때마다 그때그때 학우니를 막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최종본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우니를 거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저도 학부모님들께 이제 알린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고 수정할 때는 이런 이유로 수정하고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중간중간에 학우니 할 때 또 조금
학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릴 겸 한 번씩 또 심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은 지금 막 이제 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2025학년도와 같으실 수도 있고, 올해 한번 해보니까, 내년에는 바꿔야겠다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2026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을 신규 입력을 하실 텐데, 신규 입력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저희가 컨설팅도 1차, 2차, 이렇게 최종 안녕하세요. 제출까지 3차가 있으니까요. 그 기간 중에 변경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2025년 11월 30일 전까지는 웹 시스템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학교 내부 절차만 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절차만 거치시면 됩니다. 최종 승인 이후가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앞선 절차를 쭉 밟고 나서 동시에 교육과정 변경을 알리는 교육 공문을 시교육청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천교육과정 편성 시스템, 이 사용 방법인데요. 사실 자료실에 보시면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물론 PPT 이 원고도, 강의 원고도 공유가 되겠지만 또 그 원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실 때는 저희가 또 자료의 홍수에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자료실에 또 보시면 매뉴얼이 굉장히 잘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실을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선생님들 고시외 과목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하시고 나이스에 이 과목이 등록돼 있는가 그런 것들도 자료실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로그인을 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그인을 하실 때 학교 담당자 탭을 선택하셔서 여기 소속 학교명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초기에 학교 나이스 코드 10자리인데요. 이게 바꾸셨을 수 있어요. 전임자분께서 만약에 바꾸셨다면 전달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시면 이게 뭐 비밀번호 찾기 버튼이 없습니다. 교육청으로 문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네,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인데요. 관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공지사항에 있고 알려드린 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주로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 편성표 관리 탭을 쓰실 거고요. 관리 탭에서 계속 작성하고 검증하고 나중에 컨설팅 의견을 받고 의견 확인하고 수정하시고 미반영 사유 쓰시는 것까지 모두 편성표 관리에서 하십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출 탭으로 넘어가셔서 클릭해서 제출을 누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나중에 해보시면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이 편성표 관리 화면에서도 편성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엑셀로. 내가 입력한 것을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제출 화면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다른지 잘 보시면 관리 화면에서는 당해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입학생을 막 입력하시고 2025학년도 입학생을 클릭하시면 2025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가 단일 파일로 출력이 되고요. 제출 화면에서 엑셀 다운로드를 하시면 그 제출하실 때 제출 파일을 생성하시거든요. 그 파일을 생성한 학년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 당시 1, 2, 3학년 학생들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가 다운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예, 그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싶으시지만, 여기 요 탭에, 관리 탭에 요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관리와 제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표 관리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막 캡처를 한 화면입니다. 그 입학연도에 따라서 신입생 교육과정 편성표, 이거 그냥 제가 저 보기 좋으라고 있는 이름입니다. 수정 언제 했는지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버튼을 보시면 선택하시면 관리도 있고 제출도 있습니다. 제출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 화면은 제출 학년도. 네. 그러면 20259 학교명 인성여조 고등학교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2025학년도에 인성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즉 2023학년도 입학생, 24학년도 입학생, 25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과 2025년에 1, 2, 3학년 교육과정 전체 화면, 여기에서 엑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의 자료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그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크게 두 가지가 2024, 2025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성표 수정하고 2026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사실 큰 변화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수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표 관리에서 교육과정 편성표 관리 하위 탭을 클릭하시면 네,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2025 인성여자고등학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요렇게 뜨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2024학년도 입학생의 3학년 교육과정도 수정이 되었고요. 그 3학년 교육과정이 수정되니까 2025학년도 입학생 3학년 교육과정도 수정이 같이 됐고요. 3학년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2025학년도 입학생의 2학년 교육과정도 일부 수정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수정이지만 한 두 과목 정도 이렇게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로 수정하고 싶으시면 2024를 누르시면 되고 2025학년도로 수정하고 싶으시면 2025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2024학년도 제가 눌렀으니까요.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하고 학교 이름이 뜨고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편성된 것들이 쫙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네,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A에서 B로 변경하신다면 A 과목은 삭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우시겠지만 삭제를 하시고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삭제를 하실 때는요. 해당 과목을 선택하시면 그냥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면 죄송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과목명에 놓고 이렇게 과학과제 연구를 바꾸고 싶다. 과학과제 연구를 클릭하시면 음영이 그 라인이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과목 삭제 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과목 추가하셔도 되고요. 상단에도 과목 삭제 버튼이 있는데요. 내 우클릭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을 이제 수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검증 탭으로 넘어가셔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이 떠 있죠. 예, 이게 빨간색이 떠 있습니다. 빨간색이 떠 있다는 것은 뭔가 직감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럼 이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웬만하면 마우스를 크로스오버 해보시면 그 빨간 칸에 뭐가 잘못된지 뜹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넣었죠. 총 이수 단위가 179학점입니다. 어디를 잘못 넣었는지 뭐 이런 걸 찾으면 됩니다. 네, 이거 일부러 사실 보여드리려고 예, 잘못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붉은색 음영이 다시 가서 작성 화면에 여기 앞에 작성 화면에 가셔서 수정하시고 다시 검증으로 오셔서 빨간색이 없으면 넘어가시고 빨간색이 있으시면 약간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다 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저도 뭐 이름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입력 속도가 빠르세요. 선생님들이 이게 그 5G 속도보다 빠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고 검증 화면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시면 가끔, 아주 가끔 처리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서 음영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뒤에 한번 작성 한 번 더 누르셨다가 검증 누르시면 다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정하시고 검증 화면 가서 빨간색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셨으면 아까 그 목록 있죠? 네, 목록으로 가셔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증 여부의 정상 나오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정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2025 수정을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어차피 입력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2025 수정을 먼저 하시라 말씀드린 것이 사실 2024는 기존교육과정이지만 2025 학년도 입학생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시작되는 해니까 사실 이번에 변경하시면 2026학년도 학생들은 거의 복붙인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2025를 먼저 해놓으시는 것이 예,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화에 좋습니다. 자, 2026학년도, 그러니까 입력 화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한번 어떻게 입력하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십니다. 신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생성은 여기 아까 그 교육과정 편성표 관리의 하단 메뉴 교육과정 편성표 관리에 들어가시면 목록이 쭉 뜨는데 그 위에 신규 생성 우측에 있습니다. 이 신규 생성을 누르시면 정말 신규 생성입니다. 명칭도 신규로 입력하시고요. 학과는 뭐 거의 일반이시죠. 예, 몇몇 학교들은 아닌 데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입학 학년도는 저는 지금 2026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를 입력하고 싶으니까요. 2026년을 누르시고 생성을 클릭하시면, 네, 생성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깨끗하게 하얀 화면이 뜹니다. 굉장히 이렇게 절망스럽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 화면이 뜨면 그 많은 교육과정 과목을 이제 한 땀 한 땀 처음부터 입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내가 웹 편성 시스템을 한번 마스터하겠다 하면 여기서 한 땀 한 땀 해보시면 가장 확실하십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이 시스템입니다.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학년도 수정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2025학년도랑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면 그걸 잘 수정을 해놓으시고 걔를 복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메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서두에 거의 저희는 관리 화면에서 관리 탭을 씁니다. 제출은 마지막에만 하는 거니까요. 역시나 관리에서 관리입니다. 그래서 복제할 교육과정 편성표에 체크하시고 복제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신규 생성 왼쪽에 복제가 있었습니다. 그 왼쪽에 삭제가 있었는데요. 예, 삭제는 아시죠? 예,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복제를 누르시면 역시나 팝업이 뜨거든요. 팝업에서 이거 하시고 예, 그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하실 때 그럼 대체 내가 뭘 복제하냐? 복제 1 누르시고 1 하실 때 여기 입학 학년도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 걸 복사를 하시게 되겠죠, 저희는. 예, 이렇게 해서 복제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운 화면이 펼쳐집니다. 네, 2025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가 숫자만 하나 바뀌어서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처음 하실 수 있고 또 어쨌든 2025학년도에 과목을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삭제만 말씀드리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목 추가하는 방법부터 이제 입력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 입력하실 때는요. 아까 거기에서 이 은혜로운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과목 추가가 있습니다. 과목 추가를 누르시고 과목명을 검색을 하시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로 쓰시는 표 5에 있는 과목이 국어부터 교육과정 편성표 순서대로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 국영수 뭐 이런 거 입력하실 때는 사실 검색하시는 것보다 스크롤 내리는 게 빠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목을 입력하시는 순간 교과군과 과목 유형이 자동 설정됩니다. 그 부분은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자동 설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문 교과에서 가져왔거나 변경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 그런 것, 그 전문 교과에서 가져오는 거 말고는 일단 지금은 다 자동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 완성되는 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학교 지정인지 선택인지. 그리고 학교 지정이어도 선택 그룹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학교 지정인데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차 수강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학교 지정이면 선택 그룹도 지정 또는 뭐 교차 수강 같으면 선택. 학교 선택이면 선택 그룹 1, 2, 3, 4부터 번호를 쭉 이렇게 25까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간 학교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운영 단위는 자동 계산은 자동으로 클릭돼 있으니까 굳이 해제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 4번에다가 운영 학기에 어울리는 맞게 학점을 입력해 주시고 과목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증배 여부가 있는데요. 예, 증배 여부는 대부분 지금 요 없음 상태가 기본 스탯이고, 순증 학교에 따라 순증 입력하실 때, 예, 우리 학교만 하는 순증일 때는 그냥 순증.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입력 우리가 거점교다 하실 때는 공동순증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동교육과정 거점교만 네, 입력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과목 수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선생님들 이건 제가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처음에 입력하실 때 교과군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교과군 별로 이렇게 쭉 입력하시면 여기가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나머지가 과목 수가를 하고 나서도 이 팝업에서 정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적해서 하시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기 거를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 1학년 2학기에 3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과목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과목을 계속 입력하시면 클릭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아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문교과 과목을 일반고에서 편성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교과 과목은 교과군이 자동 설정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교과군에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군 설정할 때 반드시 일반고 교과군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이수학점 범위도 다르게 적용되니까요. 유의해 주시고 전문교과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공동교육과정 이런 거 일반고에서 또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있으니까 일반고에서 편성하실 때는 꼭 일반고 교과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팝업창 받으실 때는 뭐 X나 빈 공간 클릭하시면 된다. 뭐 이런 팁도 적어두었습니다. 네. 교차 수강 입력하는 법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차 수강이 보통 저희가 이제 교차 수강이라고 생각하면 두 과목을 이렇게 1학기에 음악 1, 2, 3, 4반 하면 2학기에 미술 1, 2, 3, 4반 요렇게 하는 교차 수강이 2015 때까지는 일반적이었는데 2022가 되면서 각양의 아이디어들을 학교에서 정말 궁여지책에 가까운 아이디어들, 아니,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셔서 두 과목 교차 수강도 있지만 세 과목 교차 수강도 생겼습니다. 학기는 두 학기인데 교차 수강이 세 과목 이렇게 나오고 저희 학교도 세 과목 교차 수강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두 과목, 세 과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해당 그룹 내 모든 과목을 학기를 교차해서 수강하는 경우가 두 과목 교차 수강이고요. 그러면 학교 지정하시고 학교 지정의 선택 1을 그러니까 학교 지정 여부는 학교 지정이지만 선택 그룹에서 선택 1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선택 그룹, 선택 번호 탭에 학교 지정 선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 첫 번째 과목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음악 입력하고 저희 학교 같으면 미술 입력하고요. 음악을 학기가 물론 1, 2, 3, 4반 애들은 음악을 1학기에 배우고 5, 6, 7, 8반 애들은 2학기에 배우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음악과 미술을 모든 학생들은 한 학기에 3시간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념으로 이렇게 학기 크로스에서 어떻게 뭐 대각선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시고 3, 3을 입력하신 후에 음악 미술에서 마우스를 우클릭 하시든 아니면 비고란에 직접 쓰시든 상관없는데요. 우클릭 하시면 교차 수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교차 수강 그냥 클릭하시면 이 교차 수강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순간 비고란의 교차 수강이라고 뜹니다. 네. 세 과목 교차 수강은요, 이게 사실은 세 과목, 네 과목도 아니고 세 과목 교차 수강이면 어느 특정 학기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학기는 고정이고, 특정 학기는 이제 둘 중에 선택하게 된다. 이런 개념인데, 아니면 어떤 학교도 있냐면, 1학기 때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과탐실 1, 2를 다 배우고요. 2학기 때는 그 시간에 교양, 음악이나 뭐 예술 과목 하나를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세 과목 교차 수강이겠죠. 예, 어떤 학기에는 두 과목, 어떤 학기에는 한 과목을 이렇게 교차로 수강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저희 학교 사례인데요. 저희 학교는 2학년 1학기에는, 2학년 1학기에는 인간과 철학 3과 종교 중에 학생들이 택일을 하고요. 2학년 2학기에는 논술을 학교 지정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쓰면 사실 꼭 교차 수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는 학교 지정의 지정 과목으로 해버리고 하나는 학교 지정의 선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교육과정 편성표 입력하고 다운받을 때 보면 이렇게 벙 떠 있거든요. 이렇게 셀이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았고, 선생님들 학교에서 저희 학교처럼이 아니라 1학기에는 2과목, 2학기에 1과목 하신다면 그냥 운영 학점을 그대로 쓰시고요. 운영 학점 1 쓰시고 인간과 철학 2 쓰셔서 그냥 비고란에 네, 그때는 우클릭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비고란에 그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애매한 건 비고란에 쓰시면 또 서로 소통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컨설팅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잘 안내하시고 나이스에 실제로 편제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비고란에 잘 써주시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자, 이수학점 설정하기입니다. 선택 과목인데 최소 선택 과목, 최대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학교 사례인데요. 선택 과목 그룹 10에서 택 8, 8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최소도 8, 최대도 8. 근데 자동 계산을 클릭하면 학생들이 3학점짜리를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만큼 있는데 그중 일부 보여드립니다. 3학점짜리를 8시간 선택하니까 총 이수학점이 24다. 자동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동 계산을 굳이 클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늘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셔야 되는 것만 해제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그런 경우가 학교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수학점 설정할 때 선택 과목을 예, 요때 쓰시는 겁니다. 제가 그 자동 계산을 해제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별로 없는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택 과목 수를 범위로 입력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선택 그룹 과목 안에 어떤 선택 그룹은 3학점 운영하고 어떤 선택 과목은 4학점 운영할 때, 근데 이것이 총 12학점까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3학점 과목은 4개 해야 하고, 4학점 과목은 3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선택 과목 3, 최대 선택 과목 4 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물리학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물리학을 한번, 다른 건 다 3학점이고 물리학은 4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동 선택 해제하시고 학점은 여기서 수정 가능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삭제하셔야 된다는 거 과목을 변경할 때는 삭제를 하셔야 하지만 그러니까 과목명, 과목 유형, 교과군 이건 삭제를 하셔야 되지만 그 외 모든 것은 아무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든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땐 일단 더블 클릭을 해보시고 안 되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네, 스크롤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만드시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선생님들도 이해하셔야 되고, 선생님 다음 후임분도 이해하셔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컨설팅 위원도 이해를 해야 하니까, 비골 안에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3학점 과목 곱하기 4선택, 이렇게 쓰시면, 예, 되는 거죠. 예,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비골안을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거의 끝일 거고요. 근데 학교들이 또 요즘에 순증을 많이 하시니까 순증 과목 입력하기입니다. 순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증 있고 공동 순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실제로 개설하신 과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인천 온라인 학교 개설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온라인 학교에 요청하셨건 인천 온라인 학교에서 원래 개설된 과목을 학교 학생들이 수강을 하건 그것은 일종의 저희가 인천 온라인 학교에 위탁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본교 교육과정 편성표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나이스 편성도 안 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 굉장히 바보같이 교과서를 주문을, 비밀입니다. 예. 인천 온라인 학교 과목을 개설해놓고 교과서를 주문을 했다가, 예,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예,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 순증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선택만 분리하시면 되고요. 단 자동 계산은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동 계산하시면 모든 학생들이 이 순증 과목을 듣는 것으로 해서 아까 그 편성표 검증 화면에서 학생들의 학점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동 순증 과목은 뭐 한 학기에 뭐 몇 개까지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사실은 1이 아닐 수도 있죠. 1,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6학점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도 1, 2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 실정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편성표 입력하실 때 아무튼 비고란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소통의 창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입력이 정신없이 입력해놓고요. 다음 달 되면 까먹거든요. 뭐 이수 조건도 까먹고 학생들 선택 조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수강 신청할 때, 아, 맞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때 돌이키면 너무 늦으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할 말을 비고란에 어쨌든 다 써놓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올해는 제가 입력을 너무 저희가 선택 과목을 통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입력할 게 너무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부족해서 막 줄임말을 막 썼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 이수학점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최대 이수학점 초과 안 하려면 뭐 몇 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네, 뭐 이건 거점형이다. 이런 것도 써놓을 수 있고요. 해당 선택 교과군은 선이수 과목은 이거다. 일반 선택해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비고란에 그냥 막 써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부분 수정이 가능하고요. 딱 교과군, 과목 유형, 과목만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목 유형 잘못 입력하시면 삭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수정 가능한 거. 네, 고요. 네, 삭제는 여기서 삭제하셔야 됩니다. 우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왼클릭 하시면 이렇게 음영 처리가 노란색 음영 처리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과목 삭제를 누르셔야 합니다. 네, 상세 이수학점 입력은요. 편성표 작성 탭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편성표 검증 탭에 가시면 검증 탭에 가시면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있고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합이 18 이상이면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왼쪽 상단의 편성표 검증란에서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며 마우스에 크로스오버 해보시면, 예, 이수학점 소개가, 예, 뭐, 총합은 174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오류 확인하시고, 다시 점검하시고, 예. 근데 편성표 점검에서, 빨간색이 떴네? 어떻게 고쳐야겠다 하고 이제 편성표 작성해서 막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점검을 누르시면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나는 고쳤는데. 약간 호러거든요. 네, 그때 새로 고치는 꼭. 그러니까 편성표 점검하시고 나서 빨간색이 떠서 작성해서 수정을 하시고 나서는 점검으로 오셔서 F5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때 반영이 되면서 다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점검란입니다. 점검란, 여기 이제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선택하고 반영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이 검토 의견은 컨설팅 단이 입력을 합니다. 컨설팅 단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컨설팅 단이 좀 더 의견을 추가하고 또 확인을 해서 일일이 검증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서 학교에 의견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 학교에서는 반영 여부를 선택하고 반영 내용, 미반영인 경우에 사유를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통을 위한 거니까요.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1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이상 없음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검토 의견 확인이라고 뜨고 여기 수정이라고 뜨면 수정은 편성 원칙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원래 반영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수정하신 뒤에 여기에 반영하시면 하면 쓰실 게 없으시죠. 근데 여기 이제 검토 의견 확인에 유의라고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는 틀린 건 아닌데 예, 더 나은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학생 선택에 따라서 편성 원칙이 결과적으로 어겨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건 학교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를 하시는데 주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의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들으면 국수형이 81학점 초과할 수 있어. 이거 주의해야 돼. 이런 의견이 뜹니다. 그러면 이걸 반영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국영수 과목을 없애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미반영하시고 사유에다가 비고란을 활용해서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다. 안내하고 있다. 뭐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쓰시면 그리고 셀 이제 편성표 검증에서 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성평가, 정성의 평가는 아니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이 있을 때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오류는 진짜 오류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반영 여부 쓰시고 미반영 하실 때는 미반영 사유를 써주시면 서로가 소통이 원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력이시고요.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문제의 관리 메뉴, 저희는 관리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단에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표 제출 자료 생성을 누르시면 제출할 입학 학년도 편성표라고 뜹니다. 이거 제가 2026 하기 전에 원고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2026 선택하시고 일반에서 생성을 하시면 제출할 입학 학년도를 2026년이라고 선택을 하면 2024, 2025, 2026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가 제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 2026학년도로. 예. 그렇게 사시면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이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3단계가 이거거든요. 현 1학년, 현 2학년, 현 3학년. 그러니까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하실 파일을, 편성표 제출 파일을 생성하시면 현 1학년 하고 괄호 열고 2026 입학생 기준 3개년. 현 2학년 괄호하고 2025 입학생 기준 3개년.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도 참 한다고 하는데 관리 화면에서 안 보이던 게 여기 오면 답 내기 직전에 보면 또 틀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시 관리 화면으로 가셔서 예, 관리 화면으로 가서 수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출 화면 와서 예, 제출 자료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제출 단계 이게 4단계거든요. 여기에 저장 누르시면 끝나는데 참고 사항에는 교육청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 자료를 검토하잖아요. 그때 검토할 때 참고할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는 미래의 저한테 할 말도 써놓습니다. 네, 지금 저는 무슨 말을 써놨냐면 저희가 종교와 미래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 고시외 과목 승인이 안 나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나중에 등록 예정이다. 고시외 과목 중에 추가하고 싶은 거 있는데 지금 승인 대기 상태의 타시도에서 승인을 아직 못 받은 게 있거든요. 신설 승인을 안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설 승인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저한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변명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도 좀 적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그럼 됩니다.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삭제를 누르시면요. 자비로운 이 시스템은 제가 삭제를 실수로라도 누르면요. 정말 삭제하냐고 물어봅니다. 예, 그때 얼른 취소하시면 삭제는 안 되시고요. 정말 다시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다시 하고 싶다. 2026학년도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삭제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수정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수정하실 때 관리 메뉴 가서 수정하시고 다시 제출 와서 기존 거 삭제하시고 편성표 제출 자료 다시 생성하시면 네, 끝납니다. 네. 이게 나중에 공개되죠. 아시죠, 선생님들? 전에 이제 다른 학교 교육과정 궁금하면 스쿨인포보다 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별 교육과정 그냥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입력하시면 가장 최근 네, 제출 자료가 공개된다는 점. 네, 다른 학교 편성표 보고 싶으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Q&A는 없으실 것이라 믿고 만약에 있으시면 저 인성요구 박경현입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천천히 해보시면 정말 쉽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편성표 작성 시스템 네, 정리하시는데 오늘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